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보험콜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상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약간 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연금과 최저보증연금에 대해서 싸움을 붙여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연금과 최저보증연금 이렇게 나와 있죠. 비율을 봤을 때 국민연금은 비율이죠. 보통 국민연금 몇 프로 떼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4.5%를 떼고 그 회사에서 나머지 4.5% 총 9%인 거죠. 근데 이것도 뭐 12%나 15%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비율이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으니까 더 많이 떼가는 거고, 못 사는 사람들은 소득이 적으니까 적게 더 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저보증연금이란 건 뭐냐면 일단 연금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사적인 연금이고요. 이걸 취급하는 건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최저보증이라는 건 내가 내는 이자를 최저로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5%짜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6%, 7%, 8% 많이 나와 있죠. 뭐 그런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적연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만 가지고 내가 생활이 안 될 때 노후에 연금 하나 들어놓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의 연금입니다. 바로. 그래서 정해진 액수고요. 납부와 수령, 이게 뭔 말이냐? 불일치, 일치. 자, 국민연금, 요거는 아까 비율 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납부를 많이 한다고 수령을 많이 가져간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공적인 제도잖아요. 여기 제가 쓰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제가 쓰고 있는 거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을 재분배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부자들한테 올리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의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간다는 얘기겠습니까? 바로 후자가 되겠죠. 좀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떼가겠죠. 왜냐하면 그 퍼센티지는 똑같으니까, 9%니까. 그러면 거기서 더 많이 떼가는 돈이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간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유리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최저보증연금은 이게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는 돈, 아까 최저보증하는 그 퍼센티지가 있으면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이자 받고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최저보증연금은 미반영한다. 자,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2022년도에 물가가 참 많이 올라갔는데요. 요즘에 그래서 경기가 더욱더 안 좋은 거죠.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걸 반영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좋은 제도가 맞죠. 하지만 최저보증연금은 미반영합니다. 미반영이라고 하면 처음에 내가 그 뭐 설계사나 아니면 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가 100만 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100만 원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딱 보증이 되는 거죠. 거기서 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죠.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렇죠? 대신 반대로 장점은 뭐냐면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 내가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이 훨씬 좋은 거죠. 사실 이 두 개를 놓고 보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이 사적연금이고 그게 최저보증연금일 텐데요. 어찌됐든 그 다음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도 수령을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세금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국민연금도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소득세를 내고요. 소득세가 나오니까 그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보료도 큰 범위에서 보면 또 국민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세금처럼 느껴지죠. 세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저보증연금은 일정한 금액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잠깐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비과세라는 건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왜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거에서 비과세를 해주겠습니까? 특히 이런 연금 같은 건 비과세를 해주는 게 공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나라에서 국민들이 다 못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나이가 들고 은퇴를 했을 때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만약에 그래서 국민연금도 강제를 해놓은 건데요. 거기에다가 사적연금 같은 경우도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그걸 잘 유지해가지고 그때부터 수령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 비과세 상품들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이 비과세 상품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많았던 게 하나 둘씩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 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가입하는 건데 그것 또한 뭐 5천만 원까지인데요. 그것 또한 올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과세, 법에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한마디로 뭘 주고 있다? 혜택을 주고 있는 이 비과세 상품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최저보증연금이 좋네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과 최저보증연금은 제가 벌서스 두 개 싸우게 붙여놨지만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보증연금은 달리 7%든 8%든 이걸 최저로 보증해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을 미반영하니까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년 전에 내가 100만 원에 대한 화폐 가치를 느꼈을 때랑 그리고 지금 현재 100만 원이라는 화폐 가치를 느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그게 무슨 효과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효과랑 비슷합니다. 제 애가 큰 거는 제가 잘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봤을 때는 와, 야, 애가 벌써 이렇게 컸어. 이렇게 되죠. 내가 옆에서 계속 같이 얘랑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물가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년을 납부하고 20년 뒤에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럴 때에도 그 100만 원이란 가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증연금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또 말씀드릴 것은 이 최저보증연금 얘기하면 야 그냥 미국의 S&P 500을 투자하지. 에? S&P 500, S&P 500이라고 있죠. 미국의 주식 펀드가 되겠죠. 좋습니다. S&P 500. 저도 S&P 500에 투자할 거고요. 하지만 S&P 500은 연 8%다, 복리 몇 프로다 이런 얘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 S&P 500에 내가 얼마를 납부하고 그걸 했을 때 그걸 장기적으로 끝까지 가져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분들은 분명히 돈을 벌었을 텐데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예측을 할 뿐이지 확정적인 건 없잖아요. 근데 얘는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있다에 또 장점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IRP, 연금저축 ISA.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절세 3종 세트라고 하거든요. 절세계좌 3종 세트. IRP는 퇴직연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금저축,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게 요거 두 가지고요. ISA는 약간 목돈 굴리기의 느낌으로 뭐 정부에서 세 개 다 혜택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21년에 나왔던 건데요. 21년에 금투세를 부과하겠다랑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줬던 걸 다시 복귀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금투세는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놨던 이 세 개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제가 연금보험을 추천할 때 대부분이 물어보는 게 그거였습니다. 아니 비과세고 나발이고 그거 말고 매년마다 세제 혜택 주는 거 그거 없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중간의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거는 다음에 영상에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세금은 배당소득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점이 없는 얘 어떻게 합니까? 대신 얘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최저보증연금을 비교해봤고요. 그 다음 최저보증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뭘 보실 거냐면 엑셀 파일을 하나 보실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연금 계산기인데요. 여기에다가 뭐 세부 사항들을 넣으면 곧바로 연금액이 도출이 됩니다. 연금 기준금액은 뭐 쉽게 설명드리면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어렵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낸 원금 뭐 100만 원씩 납부한다고 한다면 12개월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 1200만 원이고 10년이니까 1억 2천이 되겠죠. 그 1억 2천이 25세니까 65세가 됐을 때 3억 3천이 되고 3억 9천이 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위 아까 최저 보증이니까 달리 5%, 6%, 7%, 8%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의 3억이니까 지금 나이가 40년이니까 너무 길잖아요. 1억 2천에 거의 3배 정도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연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연금 지급률은 또 지급률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장기유지 가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건 알아두시고요. 이 밑에 보시면 최저 사망 적립금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10년 붙다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돼? 또는 10년 동안 붙는 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
한 푼도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 사망 적립금이라고 해가지고 상속인들에게 이 금액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20년 다 납부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내가 여태까지 냈던 원금 그리고 최저 보증된 이율 이 붙은 이자 그런 것들이 다 합산이 돼서 그게 유족들한테 또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단 최고의 단점 물가 상승률 반영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생각하시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25세를 봤고요. 여자부터 먼저 볼게요. 그 다음 35세. 35세를 보니까 근데 25세를 정확한 금액은 안 봤네요. 맞죠? C사가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여자 25세. 그 다음 35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역시 C사네요. 35세. 45세. 두구두구. 바뀌었네요. D사로.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바뀌어지네요. D사. 보통 45세면 한 100만 원 초반대를 수령할 수 있다. 회사마다. 여기서 좀 고려할 것은 그 회사에 이건 연금은 오랫동안 거기다가 내가 돈을 주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거니까 좀 회사가 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부분들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봤고요. 그러면 또 25세부터 물론 0세부터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건 거꾸로 보겠습니다. 45세 했을 때 C사네요. 여기는 차이가 있네요. 35세 C사, 25세 C사. 나이가 0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거 연금 개시 시점도 65세가 아니고 30세도 됩니다. 자, 그럴 때 B사랑 C사는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뭐 A사, D사, E사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F사가 이기네요. 100만 원. 근데 여기 어린 나이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0세 볼까요? 120만 원. 그러면 이것 또한 저희 둘째가 한 그 정도 나니까 10세에서 30세에 수령하는 걸로 했을 때 이것도 65만 원 정도. 그렇죠? 10세 아이한테 하나 들어준다.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한 6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반부에는 국민연금과 최저보증연금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실질적으로 이 최저보증연금이란 게 어떤 것이고 또 최저보증연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상품이 나와 있는 곳이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넣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연금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에 전화로 전화를 주시던가 아니면 카카오톡에 돋보기를 누르시고 보험콜을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상담 가능한 시간에 언제든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가, 연금 전문가 보험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